자, 이번에는 돈이 흐르는 스토리, 돈맥을 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한우물만 판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수많은 가구 중에서 소파 하나만 더 바르게 제작하는 기업을 특별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번 미국 경제사절단으로도 다녀온 아주 특별한 유망 기업, 자코모의 박경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배태준 변호사와 함께 이번 경제사절단의 성과와 의미를 되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한국의 브랜드 파워도 높이는 방법 고민해 보겠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자, 먼저 배태준 변호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방미 경제사절단 기업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거는 양국의 정상급 아니면 고위 이제 정치인들의 만남으로만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는 그 과정에서 정치뿐만 아니라 뭐 사회, 경제, 문화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교류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네. 특히 이제 뭐 이제 한국과 미국이다라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미국 그런 이제 해외의 선진 산업 환경이라든지 시장 여건 이런 부분들을 대해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고요. 또 하나의 또 좋은 기회는 이제 해외에 있는 뭐 경쟁 사업자라든지 뭐 거래 상대방, 소비자 그런 다양한 이제 주요 이해관계자와 이제 네트워킹 이제 그런 이제 기회들이 주어지는 거여가지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도 이제 해외 순방 나가는 이제 그런 기업들에 대한 이제 명단이 공개가 됐었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 이제 해외 순방을 동행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뭐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뭐 검증이 됐다라는 그런 이미지 제고라든지 홍보 효과 이런 부분까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요 이해관계자와 네트워킹이 가능하고 이미지 제고, 홍보 효과들이 있다. 그렇다면은 이 방미 경제사절단 순방의 성과와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순방 이후에 경제사절단 그 122개사를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 90% 정도가 지금 만족한다라는 결과를 보였는데요. 네. 이제 가장 높은 거는 새로운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그런 네트워크 측면인데요. 사실 해외 시장이라는 곳은 한국과 시장 환경이 많이 달라가지고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뭐 언어적 장벽이라든지 뭐 지리적 다양한 뭐 이제 금융 이런 장벽들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신뢰를 이제 뭐 평판 같은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신뢰를 쌓는데도 훨씬 오래 걸리고요. 네. 그다음에 기회도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찾아간다라고 하면 누구를 만나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쵸. 만나줄지 안 만나줄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다음에 혼자서 이걸 다 찾아서 만난다라는 건 설사 만나줘도 효율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 과정에서 드는 돈과 시간과 비용 이제 등등등을 생각하면 그런데 네. 이걸 이렇게 한 자리에서 국가가 어느 정도 검증한 네. 이제 보증하고 있는 그런 파트너들을 모아놓고 만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들은 사실 굉장히 큰 기회다 보니 주요 사업적 성과에서 1위가 그런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위, 3위가 미국 시장 환경 이해라든지 현지 업체와의 MOU 체결을 위한 뭐 사업 기회 모색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같은 의미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하나 더 나아가 본다면 사실 이런 부분이 이제 국가가 한번 지원을 해서 일회적으로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게 일회적으로 그치고 나면 사실 또 금방 잊혀집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특히 미국이라는 시장 굉장히 크고 선진 시장이다 보니 다양한 파트너들이 오고 다양한 나라에서 이런 접촉을 할 텐데 이게 일회적으로 그치고 뭐 언어라든지 이런 뭐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뒤로 물러나게 되면 이렇게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이제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이런 사실은 이제 해외 시장에 대한 그런 기회 부족의 역설이라는 게 반대로 신뢰를 만들고 이렇게 뭔가 쌓아 놓으면 그건 또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더 큰 시장에서 큰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미지를 제고한다라는 그런 좋은 효과까지도 함께 모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큰 시장에서 기회를 모색하는데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직접 방미 경제사절단으로 다녀온 기업 자코모 이 박경분 대표께 직접 여쭙겠습니다. 자코모가 어떤 기업인지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자코모는 1986년 재경가구로 창립해서 올해 37년이 지났어요. 네. 자코모는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서 저희가 직접 제작하고 고객님들한테 직접 판매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네.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37년이나 지났다고 네. 하니까 참 정말 한우물을 파주셨는데 이 자코모의 슬로건이 저는 눈에 띄더라고요. 그 가치관이 참 마음에 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르게, 더 바르게 만듭니다. 이 슬로건의 의미가 어떤 걸까요? 네. 오래전에 MBC 프로그램에서 불만 제로란 프로그램과
또 KBS 2에서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의 네.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정자재, 착한 자재를 쓰는 기업으로 많이 알려졌어요. 네. 그래서 겉과 디자인은 물론이고 저희는 속까지 다 볼 수 있도록 소파 밑에 자크를 달아서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배송되고 있습니다. 네, 정자재, 착한 자재를 사용한다라는 건데 네. 특히 자코모 소파가 다른 회사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특별한 장점이 어떤 것이 네, 있는지 좀 있죠. 소개해 주시죠.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자코모 소파가 소파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저희는 중요시 여기는 회사입니다. 네. 그 직원들의 복지와 생산을 위해서 1988년도에 주 5일제 근무를 우리나라에서 아마 유한여행 다음에 두 번째로 20년 이상 가까이 실행을 해왔어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2000년도에 디자인의 중요성을 깨닫고 디자인의 나라 이태리 밀라노에다가 디자인 연구소를 설립을 했습니다. 네. 설립하면서 그 이태리 100년 기업된 아빌라라는 회사를 방문했는데 저희와 제품이 많이 달랐고 쓰는 자재가 많이 달랐어요. 네. 그 이태리만의 노하우인데 그래서 우리도 이런 자재를 써서 최고의 고급 소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네. 아빌라와 그 기술 제휴를 맺고 그곳에서 사용하는 자재들을 수입해다가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네. 뭐 중간 유통 과정에 대해서도 네, 네. 뭔가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네, 그리고 하셨는데 세 번째가 네. 저희가 이제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네, 어떻게 중간에 다른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직접 제조해서 직접 판매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대리점 중간 수수료를 고객들한테 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직접 만들어서 직접 고객들한테 판다. 그래서 대리점에 지불해야 할 수수료를 고객들에게서 가격을 낮춰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정찰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이 유통 과정, 중간 유통 과정을 생각하니까 네, 네, 가격이 네. 정말 합리적으로 내려올 수 네. 있어서 소비자들한테 상당히 좋을 것이라는 네, 생각을 네, 하게 네. 되고요. 네. 또 밀라노 가구업체 최초 디자인 연구소라는 것도 상당히 네. 눈에 띕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사실 이번에는 배 변호사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자코모의 이탈리아와의 MOU 체결이 기업 성장의 전환점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이제 저도 이번에 그 자코모 기업 뭐 홈페이지라든지 뭐 인터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재경 가구, 근데 그때는 이제 자체 브랜드라기보다는 주로 이제 뭐 대기업이나 네. 약간 위탁 네. 생산 쪽에 좀 중심을 두셨다가 이제 2005년쯤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체 브랜드를 지금 만들어서 네. 이제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하는 건데요. 네. 그럼 이제 이 진출하는 시점까지 제조나 제작에 대한 경험들은 분명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쵸. 안전하고 좋게 뭐 싸게 잘 만든다라는 건 있는데 사실 뭐 이런 아까 뭐 원료라든지 뭐 가죽이라든지 디자인 약간 그런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또 해외 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선진 기업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일찍 진출을 해가지고 이제 그 부분들을 흡수할 걸 흡수하고 또 반영해서 더 좋은 쪽으로 나간다라는 건데 사실 당연히 많은 기업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1차적 비결은 맞는데 사실은 효율적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개방적인 자세로 배우자는 태도 이런 거 역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효율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 네, 너무 중요한 얘기였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이 디자인, 설계, 브랜드 파워 이런 쪽이 좀 약하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실까요? 그렇죠. 이제 한국이 제조나 제작 이런 능력에 비해서는 이제 브랜드 파워라든지 뭔가 설계, 디자인 이런 부분 좀 약하다는 얘기들이 좀 있는데요. 좀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산업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일제 강점기도 길었고 뭐 한국 전쟁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다 파괴되고 그 이후에 이제 새로 만들다 보니 그런 부분 쌓아 올리는데 시간이 좀 부족했고요. 특히 이런 가구나 소파는 소비재 중에도 약간 선진국 산업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인테리어라는 것 자체가 뭐 식음료 이런 것처럼 뭐 정말 없으면 당장 오늘 죽는 건 아닌데 삶의 질을 많이
높여주는 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니즈들이 굉장히 커지고요. 그러다 보니 뭐 국가의 브랜드 파워나 이미지랑 같이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런 소파는 사실 서구적 문화에 가깝거든요.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는 바닥에 앉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서구적인 게 빠르고 또 원재료라든지 뭐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그런 환경적인 것도 있다 보니 소파라고 한다라고 하면 뭐 북유럽이라든지 이탈리아 같은 서구권 또는 미국 이런 쪽이 아직은 브랜드 인지도라든지 경험 측면에서 소비자한테 조금 선호할 수 있는 걸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가 또 희망적인 부분은 기술적인 걸로 굉장히 많이 따라왔거든요. 네. 생각해보면 사실 뭐 전쟁 이후라고 해도 뭐 70년밖에 안 됐는데 그 시간에 이걸 따라잡은 그런 노력과 능력과 한국 사람들의 그런 지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이런 소프트 파워도 계속 좀 향상시킬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 프리미엄 소파 브랜드 자코모, 현빈이 광고하는 소파로 워낙 유명한 이 자코모에 대해서 사실 소파 사업에 눈을 어떻게 뜨게 되신 건지 박 대표께서 종합 가구 회사가 아니라 오로지 네. 소파 산업만을 가지고 하게 되셨는데 네.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특별한 계기보다도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 컸어요. 저희 형부가 타올 공장을 경영해서 그 영향도 컸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동대문 시장에 가면은 그러니까 수많은 점포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거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하루는 동대문 도매시장에 가서 옷을 사다가 형부가 경영하는 타올 공장에 가서 일하는 언니들한테 완판을 한 적이 있어요. 와. 예, 그렇게 함으로써 돈을 버는 게 참 재밌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나도 이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이제 성장을 했죠. 네.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소파 공장을 하기로 했고 또 저희가 뭐 특별히 침대. 소파를 선택하게 된 특별히 이유가 있을까요? 소파를 선택한 건 처음에는 패션, 홈패션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뭐 자수 배우러 뭐 종로에 있는 산부 자수 미싱 학원도 다니고 했는데 뭐 수 놓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것도 오래 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네. 지인의 소개로 그 남편을 소파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예, 그때 뭐 학교 교사로 있었었는데 취직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앞으로 해야 되니까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소파 회사에서 영업 부장으로 있으면서 영업을 많이 배우면서 이제 현장에서는 가끔 들어가다 보면 알게 되잖아요. 만드는 과정. 이러면서 이제 소파에 대해서 눈을 떴고 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좌식 문화에서 이제 우리가 소파 문화로 바뀔 거다. 아파트가 들었으니까 바뀌지 네. 않겠는가 해서 소파가 앞으로 전망 있겠다 해서 이제 소파에 그렇게 시작이 됐군요. 소파를 이제 네. 제조하기 시작을 했죠. 네. 저도 뭐 제 생각 같아서는 하다 보니까 뭐 침대도 팔고 싶고 네. 식탁도 팔고 싶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요. 그렇지만 오로지 한 가지의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서 팔자라는 네. 게 강했어요. 그래서 네. 소파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네. 소파 브랜드로 더 유명해진 건데 네. 이 자코모 방미 경제사절단으로 아주 자랑스럽게 다녀오셨습니다. 소감이 네. 어떠실까요? 제가 이번 방미 경제사절단에 가게 된 거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속으로 갔어요. 네. 저희 회사도 물론 중기부에서 이제 선택을 했지만 제가 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또 소속을 가지고 또 네.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갔는데 여성 경제인으로서도 상당히 자랑스러운데요. 예, 기분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정말 자랑스러워요. 네. 우리나라 전체 그 사업하는 CEO들을 합했을 때 여성 CEO들이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소상공인에서부터 다 해서. 그런데 우리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하는 일은 이제 전국 지회를 관리하면서 또 미래 이제 여성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미래 여성들을 특수고등학교 키워내는 네. 특수학교라든가 또 여대생들을 미래 여성 경제인 육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또 중소벤처기업에서 지원도 해주고 해서 그 사업에 앞으로 미래 후배 여성 CEO들을 길러내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 방미는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영광이었고 네. 얻은 성과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형과가 있다면은 이제 제가 이번 계기로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수출에 대한 것을 확고하게 저희들한테 신념을 심어줬고 저도 우리 자코모만의 이 브랜드와 또 우리 가치 있는 제품으로서는 앞으로 수출이 가능하겠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다녀와 갖고 우리도 수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직원들에게도 얘기했고 또 우리가 요즘 최근에 베트남과 일본에서 바이어들이 와서 우리 제품을 수입해 가겠다는 그 의뢰가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수출을 꼭 해서 나라 발전에도 기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디자인 가구 기업을 위해서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배 변호사께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가구 시장이라는 게 뭐 1970년대 이제 주택 건설 산업의 호황에다가 88 서울 올림픽 등을 하면서 이제 아파트를 짓고 그렇게 해서 가다가 이제 90년대 IMF를 맞으면서 네. 약간 대기업군 위주로 약간 재편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뭐 이케아 같은 뭐 외국계가 들어오고 하는데 사실 약간 우리나라 중소 이런 가구나 소파 업체에 대한 뭔가 희망과 우려가 좀 엇갈리는 부분은 이게 아무래도 인건비 이제 그런 부분이 뭐 중국이나 뭐 동남아나 다른 쪽보다 조금 이제 비싸질 수가 있고 또 브랜드 파워는 아직은 또 못 미친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이제 시장에 약간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품질이라든지 디자인 그래서 이런 역할에 변화하는 사업자들이 약간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 될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경쟁 상황을 잘 이해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출이나 그런 배후 시장으로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코모의 해외 시장에서의 현황이 궁금한데요. 해외 수출 현황은 또 어떨까요? 앞으로 해외 수출 현황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중국도 뭐 나라가 엄청 크고 또 중국 시장도 소파가 많이 제작을 하고 있지만 네. 또 우리만의 그 특색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한다면은 중국도 가능하다고 느껴지고요. 네. 일본은 이제 수출을 이제 그쪽에서 원해서 이제 자기네가 수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일본 시장은 거기도 수출은 참 희망이 보이는데 거길 가구가 좀 작아요. 집도 작고. 네. 그래서 우리 지금의 소파로는 좀 축소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소파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디자인이 상당히 중요하고 저희가 2000년도에 밀라노에다 디자인 연구소를 설립을 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디자인을 많이 해와서 저희 현재 자코모에는 디자인이 300가지 이상이 넘어요. 네. 그러면 그거를 다 주문 제작을 하거든요. 고객이 맞는 대로 해드려요. 그러면은 그걸 유형별로 다 나눠서 하면은 한 1만 가지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건 저는 느낍니다. 그렇죠. 워낙 디자인이 중요한데 자코모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자코모의 뭐 최종 목표는 100년 기업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지금 뭐 거의 기술을 안 배우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거의 젊은 사람들이 보면은 뭐 서비스업이라든가 이런 데로 많이 가고 대학교 졸업하고 기능을 배우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소파 아카데미원을 2001년도에 설립을 했어요. 네. 네, 자코모 소파 네. 아카데미에서 6개월 과정으로 그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는데 그 가구 디자인과 교수님한테 의뢰해서 2년 전서부터 준비해서 네. 교과서도 만들고 교과서를 이제 6개월 과정으로 끝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디자인 우리 아카데미 학교를 나온 애들은 지금 1기생에서 3기생까지 현장에서 교육 실습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특별한 또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까 자코모에 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돈이 흐르는 스토리에서는요, 가치를 파는 바른 기업, 자코모의 박경분 대표와 배태준 변호사와 함께 이번 미국 경제사절단의 성과와 의미를 짚어보고 또 한국의 브랜드 파워를 높이는 방법도 고민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